B612가 안 나오고 B612 하면 이렇게 쫙 뜨는데 그럼 그냥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눌러서 아니. 이거 터치하세요. 그래서 진짜 지우셨네. 설치를. 지금 제가 이거 찍었나 봐요. 이거 사진을 제가 안 찍으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에 요거랑 같이 했던 피크닉 경치 사진은 그거 좋은데 광고가 너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쓰시기에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요거는 그래도 광고가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무료로 쓰기 때문에 물론 이게 유료로 하면 괜찮죠. 그러니까 돈을 내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무료로 쓰려면 광고는 이제 봐야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인물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앱보다 이걸로 하시면 인물 사진이 훨씬 더 이렇게 해서 찍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되시면 이걸 찍은 걸 갤러리에서 불러와가지고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찍으면서 기본 보정은 된 거예요. 메이크업도 근데 거기다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둘러서 얼굴 비율도 조정하고 조금 더 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욕심내면 여기서 이렇게 뭐 얼굴도 갸름하게 하고 뭐 이렇게 체형도 보정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찍기만 해도 삐글리는 굉장히 그 기본 보정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음 카메라는 소리가 안 나될 때 쓰시는 거로 하시고, 그다음에 피크닉은 이게 참 좋았던 건데 광고가 저번에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잘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요건데 이게 단계마다 광고가 계속 있어서 이게 쓰시는 분들은 좀 짜증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흐린 날 사진 찍어서 그거를 맑은 날 사진을 바꿀 수도 있고 석양 찍은 사진도 바꿀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요거에 피크닉. 그래서 갤러리에서 이제 흐린 날이나 뭐 맑은 날 얼굴 사진을 하나 갖고 와서 여기 이제 기능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 구름 모양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AI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구름형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알프스 같은 거로 누르면 이걸로 해서 내가 구름 양이나 이걸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장 누르면 될 거예요. 근데 이 광고가 굉장히 좀 많이 심해졌어요. 이게 지금 이걸 다 봐야 끝나야 이제 그 다음에 저장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 X 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을 헷갈리게 하니까 다 광고로 들어가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광고를 안 보려면 돈을 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기능들이 참 생각보다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잘 쓰시면. 근데 차분하게 하실 때는 괜찮은데 이 광고 중간중간 나오니까 좀 짜증나죠. 그럼 그 B611이라는 거는 사진을 찍을 때 네. 아예 그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걸로 찍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찍어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카메라 있는 그 근처에다가 B6일 하나 이렇게 갖다 놔야죠. 그걸 쓰려면. 저도 무음 카메라 자주 쓰니까 여기 밖에다 내놨잖아요. 그처럼 B6일을 자주 쓰려면 여기 이 첫 화면에다가 아니면 카메라 앞에다가 B6일을 갖다 놔야 쓰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오늘이 여기 길찾기랑 해서 카카오맵, 카카오티, 지하철 뭐 시간이 되면 뭐 카카오버스 뭐 다른 거
KTX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길찾기가 네이버 지도 있죠. 뭐 티맵 있고 그다음에 있는데 제가 이 카카오 맵을 해드린 이유가 이 카톡하고 연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위치 공유를 누구한테 하면 그 내가 가고 있거나 그 아니면 친구들한테 위치 공유를 하라 그러면 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임 장소가 어딘데 방장이 이 방에다가 위치 공유해 그러면 쫙 10명이면 몇 명이 쫙 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해. 그래서 위치 공유 이런 기능들이 좋아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정확하게는 다 비슷비슷한데 기능으로는 네이버 지도가 더 좋아요, 좋기는. 근데 활용하기에는 요 카카오 맵이 진짜 좋고 카카오 맵. 여기다. 예. 그다음에 외국 나가서는 무조건 구글 지도예요. 구글 지도가 정보도 많고 정확하고 그러니까 구글 지도 쓰면 길 찾는 그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주변에 맛집, 숙소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거기서 뭐 예약 확인도 되고 그러니까 나가면 구글 지도인데 한국에 와서는 여기서는 그냥 카카오 맵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 구글 지도라는 것도 저희 앱에 다 있어요. 있는 거죠. 네, 구글 맵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구글 맵이 제일 정보량이 떨어져요. 왜냐면 한국이랑 아직 정보 교환 계약이 안 돼 있어서 그 한국도 구글에다 정보를 안 주고 구글도 여기다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 지도 보는 거를 저기 하실 수는 없죠. 지도 보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구글 지도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해외에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여기 옛날에는 뭐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막 구글 지도 그렇진 않건데 나중에 시간 되면 원래 구글 맵은 PC에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기능도 훨씬 많아요. 똑같은 구글 맵이라도 PC에서 하고 보는 거는 스마트폰에서 똑같은 구글 맵에서 열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여행 그 순서 예약 뭐 이런 걸 다 하려면 PC가 훨씬 기능이 많고 잘 돼요. 그거를 그 대신 여기 스마트폰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조금 그 기능이 제약이 돼서 똑같은 거라도 이왕이면 PC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행 계획이나 예약이나 이런 거 경로 확인 이런 거 하려면 PC에서 미리 세팅을 하고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여행 가서는 스마트폰에서 구글 지도를 열으면 PC에서 해놓은 거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플레이스토어 찾으셔서 카카오 맵을 설치합니다. 카카오 맵. 그리고 하나만 할 줄 아시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아요. 여기 카카오 맵 여기 요거 보시고 노란 바탕에 여기 있는 거 보시고 뭐 설치하고 열기 하세요. 뭐 자꾸 반복해서 했지만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이게 설치가 되면 X 화면에 설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자주 쓰는 거다. 그럼 거기서 X 화면에 가서 꾹 눌러서 홈화면에 추가를 해놓으면 바로 홈화면에서 바로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몇 번 한 거니까. 자, 카카오 맵을 여세요. 설치하고 열기하고 권한 허용 물어보면 권한 허용 해주시고. 처음 설치하는 분 있나요? 하는 거랑 같이 나오는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열기 누르시면 자,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설치하시고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그러면 여기 모두 동의합니다. 자, 됐어요. 확인. 자, 이게 내가 카카오 계정이 있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을 하면 여기 카톡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앱 사용주에만 허용을 자, 줘요. 앱 사용주에만 허용. 여기 고기 누르시고 확인 허용.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거기서 뭐 마케팅 같은 거 보낼 때 볼래 안 볼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지도를 나한테 맞게 설정을 바꿔주는 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카카오 계정 로그인을 미리 하신 분도 있고 오늘 하신 분도 있죠. 그리고 여기 내 이름이 보일 거예요. 이름 보여요? 네. 그러면 내가 로그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 되시면 로그인하고 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로그인을 저는 로그인 하세요라고 떴는데 이거를 필요할 때만 로그인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해놔야 돼요. 그럼. 해놓아야 아, 여기서 로그인. 카톡하고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야 이름이 뜨는 거예요. 네. 됐죠? 그 로그인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원래 있는 설정을 쓰거나 내가 카톡을 하고 연결을 하려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자주 쓰는 장소들 있죠. 여기 보면 집, 직장 자주 가는 데 있죠. 눌러서 내가 집 주소를 놓으면 편해요. 그때마다 집은 자주 가니까 해놓은 게 편하겠죠. 직장도 눌러서 주소만 등록하면 돼. 주소. 집 등록 하나 해보세요. 누르고 편집 누르면 집 주소를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직장도 집, 직장 뭐 자주 가는 데를 이렇게 눌러서 거기다가 주소를 누르면 근데 이거 카카오 맵은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서만 사용. 그렇죠. 그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글 지도 같은 거는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받아 놓고 가면 돼. 해외 나갈 때. 제가 못 쓰는 데가 많거든요. 와이파이 안에. 그래서 거기 보면 오프라인 지도 다운로드라고 떠요. 모양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그거를 쓸 수가 있죠. 자, 저는 지금 직장도 하나 등록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면 이렇게 등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집 있죠? 직장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자주 가는 거 바로 선택만 하면 되죠. 이렇게 적어도 자주 가는 데랑 집 부분 이렇게 등록하는 게 좋고 집도 집 하나 해보세요. 예, 근데 등록은 주소를 다 넣는데도 왜 그게 안 뜨네. 다시 할 때 저기 이거 하는데 이동하는 그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달라면 이건 맞죠. 이거 그렇죠. 됐네요. 예. 선택하면 되죠. 이거 파랗게 됐죠. 예, 거기 등록이 된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주 가는 데는 뭐 집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를 내가 쓰기 편하게 하려면 설정을 나한테 맞게 좀 바꾸는 거예요. 요 위에 3선이 있어요. 이게 3선 누르시면 아까처럼 이게 내가 로그인 되는지 아닌지 보이죠? 내 이름이 있으면 로그인 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리면 여기서도 이제 지도를 안 쓰면서도 여기 위치 공유라고 있죠? 위치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도를 안 써도 카카오 맵을 쓰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길 찾기 어디서 어디까지 설정해서 거기서도 위치 공유도 되고 그거 설정 안 하고도 여기 눌러서 바로 누르면 위치 공유 눌러서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내가 내 위치를 보내줄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누르면 그 사람한테 여기서 카톡이 가요. 누가 당신한테 위치 공유를 여기 했는데 수락하겠냐? 그럼 그 사람이 수락을 누르면 내 위치가 계속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내가 아직 길찾기 지도를 안 쓰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조금 더 올리면 화면을 올리면
그 위치 공유가 몇 사람 한 경우 그 사람만 방이 하나 생겨요. 그 위치 공유한 사람. 내가 모임을 했는데 그 옮기고 있는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이 방 하나 생겨. 그럼 여기서 그 사람들끼리 대화방 할 수 있는 거야. 끝날 때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자, 그 밑에 요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설정 누르시면 자, 이제 이 지도를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 설정을 누르면 보이나요? 이렇게 글자 크기, 건물 높이, 회전 기능, 실내 지도 내 눈에 맞게 선택을 하세요. 여기 글자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바뀌시고 됐나요? 요거 꼭 해놔야 돼요. 내 눈에 맞추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X 누르고 여기 꼭지 눌러서 먼저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지도 설정했고 그 다음에 내가 확대 축소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쓸 거고 축척 평시고 내가 몇 대 몇을 줄였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예약을 하나 쓸 때 예약 장소를 표시가 보이려면 이것도 다 켜놔야 돼요. 딱 키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앱 설정 요 앱 설정 터치하세요. 됐나요? 그러면 요 앱 실행 시 현위치 탐색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현위치를 여기 켜놓으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위주로 탐색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필요하죠? 이거 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검색도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검색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내 위치 중심을 할래, 지도 중심을 하려 그러는데 당연히 내 위치 중심이 좋죠. 이것도 내 위치 중심을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언어는 뭐 당연히 한국어로 돼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까지 바꿔놓으셔야 돼요. 끝나고 이거 꺽쇠 다시 눌러서 먼저 단계로 다시 갑니다. 실험실은 뭐 아직 확정된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카카오 버스를 쓰면 요 위치 설정에서도 같이 쓸 수는 있는데 그걸 여기서는 오히려 헷갈리니까 이따 카카오 버스를 할 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이걸 내비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뭐 자동 꺼짐 방지를 하거나 그런 걸 해놓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그냥 보통 때 저는 꺼놨는데 지금 별로 자주 안 쓰면은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큰 여기 내비게이션 쓸 분만 필요하지 굳이 필요한 기능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카카오 I인데 그냥 쓸 수도 있고 거기다 조금 더 설정을 하려면 내가 여기 뭐 어떤 명령을 쓴다 뭘로 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마이크 터치하면 바로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로 명령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카오 맵에서 마이크 터치해서 장소명을 바로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인공지능 음성 안내 기용 요것도 키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길찾기를 내비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 켜놓으면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바로 쓰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요 길찾기 설정. 아까 검색할 때도 했지만 내가 길찾기 실제 진행할 때 내가 출발지를 그때마다 출발지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발지가 항상 현위치화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럼 이걸 켜놓으면 돼. 그러면 출발지를 내가 입력을 안 해도 돼. 별도로. 현위치가 출발지인 경우.
근데 현위치가 출발지가 아니고 다른 데다. 그런 때만 별도로 입력하면 되겠죠? 요거 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내비게이션 쓰실 일이 있나요? 차에 있는 랩이 있으니까 내가. 그 주로 요새는 차에 있는 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안 써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거의 그냥 업데이트를 같이 차에 있는 거 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걸 써요. 아시겠죠? 자동차 내비. 그때는 이 내비를 나한테 맞춰야 돼. 그때 필요한 게 요거예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누르면 차종 유정 하이패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안내하는 차선이 바뀌죠. 그 차종이 어디에 따라 차선이 바뀌고 그래서 여기를 미리 설정을 해놔야 돼. 그래서 터치하면 내가 일종 승용차냐 승합차냐 차종을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냐 아니냐 요거 이제 주유소 안내할 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맨 끝에 하이패스가 있냐 없냐 해놔야 정확한 차선 안내가 필요하죠. 이거 내비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내비 안 하신 분들은 굳이 뭐. 그 다음에 주행 설정도 여기 그 내비할 때 내가 안내 받는 거를 어떻게 안내 받을래? 내비게이션 상에 있는 안내를 받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찻깃이 내비로 바로 연결 그걸 켜놔야 자동차 예, 차 타고 갈 때 제가 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쓰시는데 바로 해놓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렇게 안 쓰신 분들은. 쓰는데. 예. 자, 그렇게 해서 했고요. 자, 자동차 내비게이션 했고 여기 대중교통 있죠? 대중교통 승하차 알람 음성. 여기 터치하시면 지금 선생님 지금 영화 원래 들어왔죠. 나 지금 화면이 아이고 좋아했는데. 왜 여기 계세요? 모르겠는데 이제 당연히 나갔네. 그렇게 되는 설정. 설정을 하나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하셨나 모르겠네. 설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거 인공지능 하면서 키고 네. 길찾기 이건 내비를 쓸 때만 키는 거예요. 네, 그건 안 그 해서. 다음에 이거 출발지는 현위치로 당연히 해놨고 자동차 내비게이션 쓸 때는 네. 이런 걸 설정해 놓는 거예요. 네네. 안 할 때는 할 필요 없고 다시 꽂으면 지금 이제 나와서. 대중교통 들어가는. 네, 요거요. 네. 대중교통 알람. 네, 자, 대중교통은 내가 그 이용. 버스나 저기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쓸 때 음성 안내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어폰을 꽂아야 들려. 이어폰을 꽂아야. 이어폰이 없을 때는 진동으로만 와. 진동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어폰을 꽂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음성 안내를 받을래 안 받을래 남자 여자 목소리 그다음에 소리 크기로 설정해 놓으면 돼요. 이거 뭐 안 받으려면 굳이 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굳이 할 필요 없죠. 네, 굳이 켜놓을 근데 필요가 없겠어요. 내가 음악 같은 거 듣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음악을 듣다가도 요 메시지가 들려요. 이어폰 안으로. 근데 요거 안 해도 제가 어디서 내릴지를 그걸 안 해준다고 여기서 해놓으면 미리 설정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내릴 곳을 미리 설정을 해놔야 알려주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걸 굳이 뭐하러 그걸 해야 돼? 안 하면 되죠. 자, 내가 모르는 장소 갔을 때 한 번에 쭉 갈 수도 있고 중간에 갈아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꼭 갈아타는 걸 알려준다고. 두 정거장 전에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좋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다른 거를 뭘 보거나 하다 못해 뭐 잠을 자거나 할 때 좋을 때 제일 이게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멘트가 되게 작아서 잘 안 들릴 때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상당히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 승하차 알람 음성은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어폰이 없을 때는 진동으로 알려줘. 진동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있으면 바로 느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자전거를 쓴다 그러면 자전거도 내비게이션 있어요. 해당 없으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쭉 하면 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좀 해놔야 나한테 맞는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꺽쇠 누르고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도를 보는 거예요. 자, 제일 편한 거는 내가 어디 가고 싶은 장소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선택을, 이게 홈이죠. 이 대중교통, 내비, 주변. 이 주변은 나를 중심으로 주변 검색하는 기능인데, 이게 모르는 장소 갔을 때도 좋고 내 주변에 맛집이나 뭘 찾을 때도 좋아요. 특히 모르는 장소 갔을 때 요걸 키면 주변 장소를 다 검색을 해줘. 아시겠죠? 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선택하고 해도 되고, 여기 마이크 있죠? 직접 입력 안 하고 말로 해도 돼. 말로. 그렇게 하시고, 자, 우선은 제일 기본 주변 한번 눌러보세요. 주변 됐죠? 지금 맨 처음에 아까 지도에서 설정할 때 내 위치, 내가 있는 위치 중심으로 검색을 하려고 아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못됐네요. 저는 잘못됐네요. 잠깐, 그러면 다시 요거를 한번 재설정을 한번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동숭동으로 지금 종록으로 돼서 고정이 돼 있어. 지금 다시 그러면 주변 나오는 거. 다시 나와서 지금 이쪽 여기 방배동으로 됐나요? 다른 분은? 예, 예. 그게 정상이에요. 방배 주변 1km 해갖고. 다시 주변 눌렀을 때 이때 하면 이렇게 좀 한번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 새로 조정을 한번 해줘야 이게 제가 여기 동숭동을 놓아가지고 자, 이렇게 다시 수정을 했어요. 이 GPS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방배동으로 돼 있죠? 방배동 주변 1km. 이게 나를 중심으로 1km 주변을 이렇게, 여기 지금 하나하나 검색, 이걸 버스 정거장이고, 누를 때마다 이제 여기에 표시를 해줘요, 지도에. 자, 쭉 보시다가 전체를 볼 수도 있고, 한식, 카페, 양식, 중식, 일식 밀면 이렇게 되고, 쭉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식당이 있어. 그러면 이게 보통 이게 나를 중심으로 거리예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데가 있나요? 난 이건 잘 몰라서.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주변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찾는 사람 순서로 랭킹도 있어요. 그렇게 쭉 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식당이 하나 있다 하면 터치를 할게요. 그러면 너무 가까운 데는 말고 걸어갈 만한 거리 하나 터치를 할게요. 근데 나중에 검색을 하실 때 요게 이제 요게 숫자죠. 평점. 보통 4 정도 넘어가면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요. 그죠? 여기 보면 4.3, 4.8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오픈이 덜 됐거나 덜 알린 데는 그거조차도 없어요. 별도 없죠. 그러니까 별이 4개 이상, 4 이상이면 어느 정도 있고, 그 옆에 숫자가 후기. 이렇게 자 보내놓고 그 중에 하나 찾아볼게요. 요거 라티세키면 이거 어떤 집이죠? 제과점이네. 자, 거기를 한번, 여기 이제 좀 궁금해. 그럼 여기를 한번 화면을 터치하는 거예요. 화면을 터치하면 그 음식점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10시까지 영업이고, 여기 4점 평가 4.3이고, 후기가 있으면 있고, 블루가 66 있어.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고 어느 정도는 이게 저기 활성화가 된 집이에요.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사진 메뉴 후기가 있죠. 그럼 여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쭉 보고 메뉴도 한번 보고 그래서 때에 따라는 여기서 미리 예약해야 돼.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예약하는 경우는 여기서 전화로 걸어서 바로 예약도 가능해요. 하고 근데 내가 지금 찾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지금 가까우니까 여기는 걸어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 운전이 아니고 도보로 길 찾기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로. 자, 여기가 도착이죠. 도착 누르세요. 도착.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요거는 출발지를 현이 출한다니까 여기 그대로 자동으로 떠요. 됐죠? 근데 만약 여기가 아니고 방배역이다. 그럼 이걸 그냥 고치고 수정해서 방배역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내가 있는 위치가 뜨는 거예요. 항상 어디든지. 아시겠죠? 이거 편하죠? 미리 현위치를 해놨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이게 왜? 대중교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막 뜬다고. 가까운 거리인데. 도보로 바꿔줘야죠, 여기. 도보로 바꿔주면 바뀌었죠? 자, 근데 여기 도보도 이 길을 보니까 최소한 두 가지 길이 있네.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를 옆으로 열면 여기 최단 거리 8분 이거 511m 그 다음에 요거는 9분 아까는 요 길로 간 거고 지금은 요 큰 길 위주로 큰 도로 위주로 갔을 때 9분 여기로 갔을 때 8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죠? 자, 이래 놓고 내가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그래도 뭐 좀 빠른 길로 가겠다. 이 뒷길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 터치하면 이렇게 경로가 이런 경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거나 위에 X를 누르면 자, 여기서 경로 상세를 누르면 쭉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도보로 갈 거잖아요. 그죠? 도보로 갈 건데 그냥 가도 되지만 방향마다 이렇게 지도가 돌아야 정면으로 볼 수 있죠? 그걸 하려면 여기 나치한 표시가 있어요. 여기 두 번 눌러서 이렇게 파랗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두 번 눌러서 파랗게. 그리고 지도를 움직여 보세요. 지도가 움직이나요?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스마트폰 움직이면 지도 움직이죠? 이렇게 놓고 가야 좀 편해요. 물론 그냥 가도 되는데 이게 움직여야 내가 정면을 보잖아요.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딨죠? 요 빨간 내 위치예요. 그 빨간 거. 그래서 요게 이렇게 찾아가면 되죠? 근데 가다가 잘못 설명 빨간 길이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보고 다시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딜 찾아갈 때 운전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식당 찾아갈 때 걸어가잖아요. 그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도보로 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 지도를 또 한번 건드렸다. 그럼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한번 누르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두 번을 터치해서 이렇게 지도가 돌아가게 만들고 쭉 찾아가면 돼요. 이게 도보 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운전을 하든 내가 뭐 지하철을 타고 가든 마지막에는 이 도보 과정이 꼭 필요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건 이제 주변 검색하는 거 했어요. 주변 이게 요거 보시죠? 내가 있을 때 주변을 검색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내비는 잘 안 하실 거니까 여기서 여기 대중교통 해놓고 자, 어디를 좀 가볼까요? 좀 먼데 몇 번 갈아타야 되고 뭐 그러는데
어디 생각나시는 데 없어요? 김포공항. 김포공항보다 인천공항이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자, 인천공항을 하는데 자 여기다 입력해도 되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죠? 마이크로. 근데 인천공항은 지하철도 있고 뭐 여기 뭐 공항버스도 있는데 거기가 두 군데예요 터미널이. 인천공항 해도 되고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 해도 되고 제일 좋은 게 주변이 조용하면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몇 번째로 선택할까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째로 선택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이게 제일 편하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조용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마이크예요. 그게 이제 제일 안 그럴 때는 찍어서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가까운 거리는 여기서 만약 예술의 전당 사다리역 간다 그러면 지도에서 다 보이죠? 그럼 거기 가려고 지점을 꼭 눌러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도에서 선택하는 방법, 여기다 입력해서 하는 방법. 자, 인천공항 여기 한번 똑같이 하세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뭐 여기가 유명한 데다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블로그도 있고. 근데 여기는 굳이 뭐 그런 거 알아볼 필요 없잖아요. 물론 여기에 시설 같은 거 보려면 들어가면 자세히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를 도착지로 갈 거죠? 도착. 화면이 다르면 얼른 손 드세요. 가서 봐요. 아니 지금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도착하니까 안 보니까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나오는 됐어요. 도착. 인천공항 제1터미널. 선생님 여기서 도착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뜨는데 지금. 도구로 돼 있잖아. 대충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되죠? 자, 도착 누르고. 그래서 말로 하면 근처에 비슷한 게 몇 개 뜨죠?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서울역도 여러 군데잖아요. 그 뭐 KTX서부터 뭐 이렇게 1호선도 있고 하나 선택해야 되고. 자, 왜 안 보이죠? 이걸로 해놔서 그래. 이걸 바꿔줘야지. 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순서가 여기 보시면 추천 순서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옆에 꺽쇠를 누르면 다른 것도 있어요. 꺽쇠를 눌러보면 보세요. 최단 시간순, 최소 대기순, 최소 도보순, 최소 환승순 이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그나마 요거는 제일 나은 거를 추천하는 게 추천순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추천순으로 돼 있고 지금 갈 때는 그냥 요 시간대로 그냥 보고 가면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미리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미리 눌러서 이게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배차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걸 눌러서 이거 꺽쇠를 누르면 보세요. 오늘 가는 게 아니고 뭐 내일 아니면 이번 주 토요일 간다. 시간대도 뭐 요 시간대다. 이렇게 하면 또 시간 소요가 바뀌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건 놔도 되는데 내가 미리 알아보는 거다 그러면 미리 가는 날짜를 끝까지 바꿔줘야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출발 시간 설정 그게 어디에 있어요? 다시요, 누르면은 다시. 안 되는 건가? 가만히 보시면 요게 안 보여요? 요거? 오늘 오후 이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갈 때는 신경 없이 그냥 보면 되는데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알아보는 거다 할 때는 눌러서 날짜랑 시간을 바꿔주면 더 정확하다 이거예요. 한번 하고 지금 하는 걸 해볼게요. 근데 이게 내가 알람을 바꾸나 뭘 하려면 지금 시간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시간을 했어요. 근무 여기서 보면 이게 추천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쭉 보시면 1시간 22분, 46분, 38분,
근데 뭐 이렇게 좀 갈아타는 게 많네요. 근데 여기서는 공항버스 안내를 할 텐데 공항버스는 안 보이네. 공항버스 601로. 여기서는 공항버스가 제일 편하지 않나요? 이게 제일 편해. 공항버스 601로 광배역에서. 예. 그거 안내가 버스로만 해볼까요? 버스로만? 버스로만 하니까 6020 공항버스 나오네요. 6066인데 여기는 6020, 20도 있고 6020은 저쪽 방금 6703도 있고 6016이네. 6016 여기 있죠? 저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버스로만 가겠다 그러면 버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가요. 근데 전체를 누르면 시내버스고. 전체를 누르면 아무래도 이제 낮 시간대는 그 시간대가 비슷한데요, 진짜? 응? 근데 좀 갈아타는 게 귀찮죠. 짐 있고 막 그럴 때는, 그렇죠? 제일 정확한 시간대는 근데 또 사실은 기차예요. 열차, 공항철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데 이제 만약 제일 난 게 제일 늦게 타는 게 그나마 제일 갈아타는 게 요거네요. 공항 홍대 입구에서 갈아타는 게 제일 난 게 공항버스고 그 다음에 당산역에서 한번 갈아타거나 또 있는데 여기 홍대 입구 가서 한번 갈아타거나 이거는 1시간 50분 되게 오래 걸리네. 근데 시간대가는 정확하려면 사실은 이제 공항철도가 제일 정확하죠. 버스는 이제 밀리지 않을 땐 괜찮은데 뭐가 있을 때는 변수가 있으니까 우선 공항버스는 한 번에 타면 가니까 큰 변수 없으니까 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방배역에서 한 번 타면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갈 수 있고 그거 말고 만약 내가 공항철도를 타겠다 그러면 요거 당산역에서 한번 갈아타서 이거는 너무 복잡해. 좀 더 복잡하다. 신반포나 반포역 가서 그냥 9호선 타고 가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노량진역에서 급행으로 뭐 바꿔 타든지 하고 김포공항 가서 바꿔 타는 게 제일 편해요. 기차 타고 전철 타고 보니까 한강까지 갈 것도 없고. 요게 제일 덜 갈아타긴 하네. 여기서 홍대 입구 가서 이거 한 번만 갈아타잖아요. 이거는 그죠?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거나 한 번 더 갈아타서 당산역까지 가서 김포공항역에서 한 번 갈아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한 번에 덜 갈아타는 거 이거 해볼게요.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걸 터치해서 이제 경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걷는 시간, 그 다음에 방배역에서 탈 때 한 번 갈아탈 거니까 빨리 갈아타는 칸이 있죠. 네. 세 번째 칸에 다섯 칸에 여기. 그리고 이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환승 도보 시간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홍대 입구 탈 때도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요걸 조금 활용을 하면 평상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조금 짐이 많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을 때 요거 하면 확실히 또 빨라요. 요걸 하면.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 터미널에서 나중에 이거 11분 걷잖아요. 요럴 때 아까 도보 있죠? 도보를 한 거. 도보를 하는 걸 전화를 하면 그냥 계속 요거를 마지막에 요걸 다 가서 요걸 딱 누르면 도보로 전환이 돼요. 그럼 도보로 해서 여기 위치까지 정확히 갈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다 라고 치고 자 내가 여기 이거를 내가 알림을 받고 싶어. 그럼 요걸 누르는 거예요. 요걸 누르면 이게 켜지면서 빠르게 켜지면서 승하차 알람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어폰을 꽂으면 안내 음성이 들리고 이어폰을 안 꽂으면 진동이 울려. 진동이. 이 분홍색 보이죠?
여기 현 위치야. 그래서 이거 갈 때마다 이게 빨갛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러고서 내가 갈아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두 정거 전에 한 번 알림을 한 번 주고 그에서 또 한 번 알림을 두 번 알려줘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안전하죠. 지나치지 않고. 그래서 만약 여기 내가 홍대 입구에서 바꿔튼다 그러면 합정역에서 한 번 알려주고 홍대 입구에서 지금 내리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주면 되게 편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한테 내 위치를 알려주겠다. 그때 누르는 게 요거예요. 톡친구 위치 공유. 위치 공유 이걸 눌러서 지금 거기 모이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그 방에다 둬도 돼. 방. 모인 방에다 두면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내가 선택한 사람 보는 거고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요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현재 위치랑 이런 걸 알려주고 요거 알림을 해놓으면 갈아타는 거 도착지 알려주고 요 친구 공유를 누르면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위치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이 다른 데도 있지만 여기 두 개 할 거 제일 편한 게 카톡이에요. 네이버 지도도 이게 있는데 알리는 기능이 좀 이거보다는 불편하죠. 네이버로 알려주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거 하시면 써보면 지금 이 화면 저 위에 빨간 거 그거 알림 그거를 누르는 거예요. 터치하면 되는 거. 터치하면. 그거 자체가 여기 없으면 없을 리가 없지. 뭔가 설정을 여기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 선택하고 자, 이 방식으로 갈 때 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빨간 거 네. 누르면은 눌렀다가 지워도 돼요. 그러면 뭘 한번 여기 꺼서 그래. 알림 기능을 권한주고 다시 나가면 다시 켜줬죠? 자, 그러면 이제 되고 위치 공유도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 위치 공유랑 요거 알림 기능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하면 내가 집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뭐 무슨 딸애가 뭐 아니면 뭐 손자가 오는데 좀 궁금하거나 불안해 저녁에 학원에서 늦게 나와 그럼 카톡으로 위치 공유해라 그러면 내가 그 딸이 이 지도를 안 써도 아까 그 위치 공유 있었죠 누르면 어디쯤 오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어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기능 위치 공유를 젊은이들은 다 아니까 요거 위치 공유해라 그러면 해주면 내가 궁금하지 않게 어디쯤 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카톡에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진짜 편리합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지도 설정을 했는데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완전히 해지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해지하려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자꾸 한 번씩 눌러줘. 이렇게 밑에 멘트가 뜰 때까지 종료하려면 한 번 더 누르셔야 해서 완전 지도 기능을 중지하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아까 위치 공유하는 기능이랑 그 다음에 알림 기능을 완전히 해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아까 그 빨간 알림이 또 계속 떠 있어요. 끝날 때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 카카오 맵이 기본 기능이에요. 기본 기능. 카카오 맵. 어떻게 한 번 더 해봐요. 이제 다른 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카카오 맵이 기본이에요. 기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활용한 게 이제 아까 중간에 이제 뭐 지하철 있고 버스 있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카카오 지하철이라고 한번 플레이스토어에 한번 눌러서 설치를 해보세요. 카카오 지하철. 그럼 요렇게 여기 별도 앱이 있어요. 하나 이렇게. 카카오 지하철. 이 지하철도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알림 기능이랑 그 기능이 있어서 이게 좀 편리해요. 이렇게 여러 개가 뜨네. 카카오 지하철 됐어요? 설치하고 요것도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세요. 이렇게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뜨죠? 그냥 저는 바로 시작하기가 나오는데. 예, 하고 나서 아마 로그인하라고 물어볼 거예요. 됐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만 따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카카오맵 전체를 쓰면 그 안에 지하철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하철만 가지고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카카오 버스 있죠? 버스만 할 수도 있어요. 요새는 말씀하세요. 열게 하니까 네. 그냥 바로 지하철 노선도가 나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건데. 그게 바로 떠버리는데. 됐어요. 아, 그걸 누르는데. 항상 3선 눌러서 로그인 하세요. 3선 눌러서 로그인 안 돼 있으면 터치해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자, 지금 했는데. 카카오 했는데. 카카오 지하철 왜 안 보이죠? 지금 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예요. 자, 여기 네, 3선. 네. 3선 눌러보세요. 여기 3선. 로그인 안 돼 있죠? 로그인 네. 터치해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이게 내가 카톡하고 연동해서 쓰려면 꼭 이렇게 카카오 계정으로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안 하고 이건 하겠다 그러면 로그인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근데 이게 무지하게 복잡해지죠? 노선수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똑같아요. 여기 3선 눌러서 설정을 내가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역마다 지하철이 다 있죠, 이제. 그럼 거기 지역 설정을 터치해 보세요. 터치하면 거기서 내가 지역을 바꿔주면 돼. 수도권은 당연히 수도권으로 되는데 내가 부산이나 어디 간다 그러면 거기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급행만 보고 싶어. 그 급행만 누르면 노선이 급행 노선만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다시 가서 급행 노선을 일반 노선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설정이 있어요. 설정. 여기 실시간 도착 정보 요런 거 받으면 필요한 거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필요 없는 노선을 지울 수도 있어요. 그 지도가 너무 복잡하니까 뭐 급행만 보겠다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걸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안 하면 그 다음에 이 지하철에는 아무래도 걷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갈아타거나 그럴 때 그거를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환영 도보 시간을 터치해 보세요. 여기 터치. 거기에 나오려면 선생님 뭐 3선을 터치해야 돼. 상단 좌측. 지역 설정 급행 노선도 뭐, 여기서 설정 또 누르라고요? 그렇죠. 됐어요. 나왔죠? 그러면 내가 걸음걸이를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보통 걸음인지 빠른 걸음인지 느린 걸음인지 터치하면 조금 더 정확해져요. 있죠? 네. 빠른 걸음, 보통 걸음, 느린 걸음 그 중에 하나 선택해 놓으면 그래 놓고 뭐 그 정도만 하면 뭐 다 돼요. 그리고 다시 위에 꺽쇠 누르고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확대 축소가 되죠, 지도가. 네. 이렇게 해서 찾아도 되고 아까처럼 여기를 터치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도 되고. 근데 뭐 이렇게 멀지 않으면 자 여기 방배역 찾아보세요. 2호선 방배역.
2호선이 초록색이죠? 네. 그러면 쭉 봐가지고 이렇게 방배 나오죠? 네. 그럼 거기를 해서 이제 방배에서 내가 출발하고 싶다. 그럼 방벽을 꾹 누르는 거예요. 꾹 누르면 메뉴가 뜨죠? 출발 경로 떠요. 자, 거기 터치하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아, 네, 네. 출발 경우 도착인데 이게 노선이 복잡하니까 내가 어디를 들러서 꼭 가고 싶어. 그때만 쓰는 게 경유고 웬만하면 출발 도착만 누르면 되죠? 네. 오, 출발. 출발 터치하고 그러면 출발하고 보였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한번 갈아탈 때를 한번 눌러서 한번 예상을 눌러보세요. 어디를 갈까요? 기차로 가기 좋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아, 좀 먼데 가야죠. 부천 같은데. 예? 부천 같은데. 아, 부천보다 더 먼데 여기 여기 송도 달기 맞아요, 축제고 송도. 네. 여기 무지하게 좋아요. 송도 달기 축제. 아니 이게 손으로 움직여야지. 손으로 움직여서 네. 거기 서서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내려서. 바닷가 쪽으로 쭉 가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인천의 지하철 맨 끝에야. 인천 1호선. 인천 1호선 맨 끝에. 도착. 예, 여기 딱 눌러서 도착. 터치해서 도착. 아 거기를 눌러가지고 도착. 네, 터치해서. 네. 됐죠? 오, 42분. 이거 진짜 이야 좋다. 됐죠? 1시간 42분 걸리는데 중간중간 환승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놓고 선생님 근데 저는 1시간 39분 나오는데 그거 맞나요? 다 틀린 거예요 약간? 출발지가 다른가요? 방배. 근데 왜 방배에서 나는 터치해서 3분이 늦게 인식을 되지? 걸음걸이 차인가? 방배를 출발로 눌러야죠. 아, 방배를 출발로 처음에 눌렀어야죠. 네 눌렀어요. 출발. 아 방배 출발. 그런데 출발. 이거는 선생님 그 메타실에서 환승할 그거가 안 뜨네요. 이 자, 그걸 하나 터치했어야죠. 한번 터치해야 돼. 출발. 인천. 메타실 그런 거 뜨지가 않아요. 시간만 뜨죠. 최소 환승을 뜰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다. 시간이 틀리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 조금 이 걸음걸이 차이도 있고요. 네 그런가 본데요. 지금 이제 중간에 그 환승하면서 걷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차비고 카드 2,200원 음. 그런 거. 세상에. 그 요거는 아까 같이 세부적으로 몇 번째 칸이 낮고 뭐 이런 거는 안 뜨네요. 네. 그죠? 그건 안 떠요. 근데 내가 그걸 한 번 더 거기를 터치하면 네. 거기 터치하면 세부적으로 시간은 나와요. 내린 쪽 뭐 이렇게 근데 어디가 몇 칸이 빠르다 요거는 빠지네 진짜. 맞았죠. 그냥 지하철 노선도 누르면은 그게 다 나오는데 이거는 그게 안 나와요. 네. 메타실에서.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이제 보세요. 이 톡공유가 내 친구한테 내가 내 위치 공유할 때 요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저게 없었어요. 알림 기능이. 이 밑에 있어요. 여기 밑에. 요거 누르면 이렇게 하차 알림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노선만 보고 싶어. 다른 거 안 보고. 그리고 여기 지도예요. 지도. 펼쳐보기 지도. 그럼 다른 건 안 보이고 이렇게 가면서 요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요만 보이죠? 그렇게 하는 거고. 다시 보고 싶으면 가위 누르면 원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알람을 해제하려면 다시 눌러서 다시 알람 해제하고. 괜찮죠? 네. 이게 다른 데에서 없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기능 쓰는 게 좋아요. 특히 몇 번 갈아서 할 때 이거 잘 모르잖아요. 놓칠 안내 멘트 하는 거 놓칠 수도 있고.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카카오맵의 특징이 출발 시간을 내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다른 지도는 이 기능이 없어요. 네, 선생님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송도 그 축제공원을 가갖고 네. 주변에 뭐 볼거리를 찾고 싶으면 뭐를 찾? 자, 거기 가서 네. 거기 가면 네.
거기 지도가 나오잖아요. 아, 거기 지도에서 아까 봤죠? 주변 범죄. 아, 카카오 자 여기 거기 도착하면 이제 거기 지도가 뜨잖아요. 여기에 아, 여기 현 위치를 중심으로 뜨죠. 네. 그럼 거기서 요걸 누르는 거야. 주변 아, 거기서. 위치를 예, 주변. 주변 주변 뜨면 그 달빛공원 주변에 유명한 데가 다 뜨는 거예요. 그거 맛집도 뜨고. 예. 요건 어디 드니까 어디 가든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 위에 거 누르니까 알람 및 리마인더 이거 설정 허용 필요하다. 이것도 설정. 예, 그걸 내가 한번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해줘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버스를 한번 할 거예요. 요새 그 서울시 교통 체계가 1차가 지하철이에요. 뭐 옛날에는 버스였잖아요. 버스가 아니고 버스가 보조 체제로 바뀌면서 배차 시간이 무지하게 길어요. 네, 맞아요. 무지하게 길고 버스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대체하는 게 마을버스잖아요. 마을버스는 더 길어. 대기 시간이. 그래서 특히 겨울에 같은 때는 기다리는 시간 못 맞추면 막 길잖아요. 카카오 버스를 이용해서 미리 등록을 해놔. 버스 정거장이랑 버스 번호를. 그러면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내가 집에서 몇 분 후에 나가면 되는구나. 그걸 맞춰서 나가면 돼.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카카오 버스예요. 그거 앱에서 그거 설치 버스 그거 자, 설치해야지. 카카오 버스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세요. 카카오 버스 치면 돼요. 카카오 버스. 근데 이거 진짜 겨울에는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촉박할 때는 미리 여기 시간을 맞추는 게 좋잖아요. 네. 요 카카오 버스. 요겁니다. 요 빨간 거. 빨간 거. 저도 여기 아침에 올 때는 여기 오는 시간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차 두고 운동하고 그러고 오거든요. 어떤 데 시간 충분한. 선생님 댁이 어디신데요? 저는 저기 분당. 분당에서 오세요. 그럼 거기다 해놓고 여기 전철 타고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운동하고 그리고 차 거기다 두고 시간 많이 남을 땐 걸어오고 없을 때는 그래서 마을버스 타면 이렇게 앞으로 오고. 그러시는구나. 전 서울시내 다닐 때는 다 지하철로 다녀요. 제일 정확하니까.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고 예술의 전당에 차를 놓을 수가 있나요? 아니 그 앞에 헬스클럽 있어요. 그 앞에 거기서 헬스클럽. 운동하시고. 제가 거기 저 진로회사 그 마케팅 임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무지하게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다 알아요. 아, 우면산도 그렇고 뭐. 카카오 택시도 이걸 깔아갖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깔자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잠깐만. 먼저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를 제가 부르고 싶을 때는 이걸 깔아갖고 카드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지금 제가 카카오 오늘 택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하고 버스. 지금 이거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버스를 이용을 안 하니까. 지금 깔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카카오 버스 검색했어요? 네, 지금 자, 열기. 네.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여기 계세요. 뭐 버스로. 카카오 버스. 됐어요. 자, 열었죠? 지금 설치하고 있네요. 저 버스를 이용을 안 해서 안 하는 거. 아니 근데 해놔야 돼요? 그게 배우는 거 모르는 장소 갔을 때 이게 그 어느 때까지는 지하철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를 타도 되지만 그럼 거기서 지하철로 가서 걸을 수 없는 거리는 거기서 검색을 해봐야 돼요. 버스로 갈 만한 거리인지 아닌지, 버스 노선인지 없는지. 근데 여기를 자 됐죠? 그걸 열으면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열으면 저는 이제 미리 해놨기 때문에 저는 예술의 전당 교대정원 여기 방백 이 1번 출구에서 내리는데요. 내리고 타는데 미리 정거장을 하나 등록을 해놨고 그다음에 정거장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버스를 등록해놨어.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해놓으면 그 역만 선택하면 그 정거장을 선택하면 거기 들리는 버스를 다 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버스만 딱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한테 맞춰놓을 수가 있죠. 되게 편리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주변 정류장, 홈 지하철 노선 요거 뭐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설정할 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여기 3선 눌러보세요. 3선 위에 3선 누르면 거기
똑같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로그인은 똑같이 해놓은 상태고 거기서 설정을 누르면 여기 자동 세로 고침 간격이 있죠? 예. 이 버스는 지하철로 달라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잖아요. 늦거나 빨리 오거나 그걸 수정하는 시간 간격을 내가 몇 초로 할래? 근데 제일 짧은 걸로 고추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15초부터 60초 있는데 제일 무난한 게 30초 정도. 저는 완전 다른 게 지금 선생님 세로 고침 거기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3선을 눌러서 그럼 설정. 여기서 새로 여기 터치. 여기요? 네. 어. 터치하면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선택하면 이런 게 나왔거든요. 제가 잘못 눌렀는데. 아니 맞아요. 여기 3선 먼저 눌러도 눌러서 여기 설정. 또 설정 또 눌러. 여기 자동 세로 고침 30초로 돼 있어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하차 알림 음성도 여기 똑같아요. 이것도 켜져 있고. 켜져 있고 뭐 이렇게 뭐 이건 뭐 그냥 똑같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세로 고침. 네네. 특히 그 버스는 시간이 교통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뭐 1분에 온다 그랬다 그게 또 뭐 땡겨지거나 늦어지거나 하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세로 고침.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할 거 없어요. 다시 쭉 나와서 자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가 버스 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 버스 번호 아니면 그 역 이름을 넣어도 돼요. 정거장 이름. 그리고 정거장마다 정거장 번호가 있어요. 거기 가만히 보면 숫자로 6자리 된 번호가 있어요. 그걸 눌러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많이 가는 정거장 이름을 한번 놓으셔보세요. 정거장 이름 뭐 방배역 아니면 뭐 집 근처 역 그러면 제가 이제 방배역도 잘 넣어야 되는 게 역 주변에 역이 저기 정거장이 많죠. 여기 보세요. 방배라 쳐도 어딘지 잘 확실하게 선택해야 돼. 같은 방배역이라도 저는 이제 내리는 건 3번 출구고 탈 때는 1번 출구예요.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발매역 1번 출구를 그냥 0만 선택하면 거기 쓰는 게 다 보여요. 근데 내가 여기를 계속 쓰겠다 이거를. 그럼 여기 즐겨찾기 있죠? 별 모양 누르면 요게 등록이 되는 거야. 요 정거장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중에서 많이 뜨는데 내가 사용하는 버스가 있죠? 그 버스도 내가 등록하고 싶어. 그럼 그 버스도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노선이 뭐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이게 다 두 개 되죠? 그러면 역도 내가 등록을 한 거고 버스도 등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나씩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그리고 내가 이걸 탈 거다 그러면 또 보세요. 지금 나가면 6분 15초 타는 거고 조금 늦으면 그 다음 걸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맞춰서 이제 집에서 계산해서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버스 번호만 역 이름을 모를 때는 버스 번호를 여기다 눌러도 돼요. 버스 번호. 방배역하고 버스 번호 눌러도 돼요? 아니 그냥 버스 번호만. 근데 거기에 마을 버스는 꼭 앞에다 마을 저기 뭐 서초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카카오 버스는 진짜 겨울에는 잘 맞춰서 쓰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버스는 저기 몇 분 두 가지를 뜨는데 위에 거는 먼저고 그 다음 위에 게 먼저 오는 거고 그 다음 게 그거예요. 4분 있다 또 예, 예.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탈 건지 두 번째 탈 건지 그거 맞춰서 이제 나오면 되죠. 됐죠? 네. 자, 이거 간단하죠? 네. 그래서 정거장도 되고 버스 번호도 된다. 둘 중에 하나 다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카카오티.
자, 요거요. 까만 바탕에 노란 모양 카카오티 저 업데이트 됐네요. 설치하고 열기 하세요. 전 요거는 골고루 잘 쓰고 있어요. 앞으로 잘 쓸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여기 기능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대리도 있고 주차장도 있어요. 주차장이 진짜 편해요. 주차장. 자, 열기를 하시면 맨 처음에 이제 이것도 똑같이 뭐 권한 허용 물어보고 막 그럴 거예요.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대리를 쓴다고 하면 그 차를 등록해야죠. 대리를 쓴다 그러면 차량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굳이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여기 카카오에다가 위치, 전화 이런 걸 다 선택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를 그 본인 인증하는 것도 한번 절차가 필요해요. 왜냐면 뭐 만약 거짓으로 하면 택시 기사가 왔다가 헛땅 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카카오에다 본인 인증을 받아서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검증이 돼야 택시 기사가 그걸 믿고 오는 거예요. 대리 기사. 그런 인증 절차가 한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카카오티 계정으로 시작하기를. 예, 그렇죠. 기존에 그 앱이 깔려 있는데도 통일가 하니까 또 때문에 그러지. 근데 업데이트 됐을 거예요. 아 업데이트 제가 노력은 했어요. 네, 그런데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보내기를 뭐 있네. 자, 보내면 번호, 인증번호가 와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실권 코드를 눌러야 돼. 됐어요. 다음 됐어요. 왔어요. 다시 아니 다음 누르면 돼. 근데 지금 내가 결제 수단을 나중에 넣어도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대리 기사가 필요하면 차량 정보 이건 나중에 하면 돼요. 됐죠? 근데 결제 수단은 하나 정도는 넣는 게 편해요. 신용카드나 아니면 내가 이게 여기서 휴대폰 결제도 돼요. 근데 이게 놓아야 내가 차에서 번거롭지 않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기본은 택시예요. 카카오티가. 근데 여기 보세요. 진짜 편하게 주차해요. 특히 서울에서는. 카카오티라고 이렇게 마크를 해놓은 주차장이 있어요. 요새 백화점은 다 이거도 있어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카카오티로 저기 들어왔다라고 신호가 돼요. 나갈 때 그냥 나가면 돼. 아 여기 그 카드가 네. 그러면 카드로 자동 결제가 돼요.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할인이 한번 되는 게 있잖아요. 백화점에 이런 데는 기본 할인이 있고 매장에서 뭘 사잖아요. 그럼 그걸 등록을 해주잖아요. 그만큼 가감이 돼서 빼고 계산을 해줘. 그러니까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이미 계산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되게 편해요. 특히 백화점에서. 정산된 차는 또 따로 나가잖아요. 특히 사람 많은 데서 뭐 이렇게 한강 주차장 뭐 이런데 웬만한 데는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서 눌러주면 그 여유가 있는 주차장을 안내해줘요. 카카오티로 돼 있는. 요 대리기사는 뭐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쓰려면 아까처럼 그 차량 등록을 해야 되고 본인 인증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 쓰는 건데 굳이 뭐 여기까지 쓸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 택시 해볼게요. 택시. 자, 이렇게 누르면, 자, 여기도 아까 우리가 카카오맵을 할 때 현위치를 출발지로 한다 그랬죠? 현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다 그럼 여기를 지우고 뭐 집 주소나 아니면 방배역이나 요건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누르면 어디로, 택시니까 좀 먼 데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서울역?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자, 서울역도 여러 군데 있죠? 그럼 제일 가까운데 뭐 공항철도 가겠다. 그럼 도착. 그러면 이렇게 조금 지도를 정확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다 위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위치하고 여기 표시한 게 맞는지. 그리고 여기가 도착점이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길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금차가 꽤 있어요. 제일 기본이 요 일반이에요. 일반. 그 다음에 요금보다 조금 바빠. 빨리 오게 하고 싶어. 그럼 바로 위에 블루. 근데 내가 짐이 좀 많아. 그리고 사람 타는 사람이 많아. 그 요거예요. 공고. 근데 이게 몇 가구 되면 이게 훨씬 저렴하고 훨씬 편해요. 요게. 그래서 공항 갈 때 몇 가구가 같이 가면 이게 더 훨씬 나은 거예요. 됐죠? 그리고 뭐 밑에 것마다 뭐 모범이고 뭐 그러는데 이제 일반으로 하고 눌러서 자 이거 호출하게 지금 누르면 안 돼요. 호출하게 누르면 일로 와 택시가. 그럼 위약금 내네 위약금. 자 그래서 여기 결제 카드를 하나 등록을 하는 게 좋다는 게 해놓으면 별일 없으면 이걸로 결제를 돼요. 그러니까 그 카드 하나 정도 등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제 수단 눌러서 하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 여기 본인 탑승으로 돼 있죠? 이건 내가 타는 거예요. 내가 타는 게 아니고 내가 불러줄 수도 있어. 서울역에 누가 손님이 와. 근데 내가 나가기는 뭐하고 그래. 그러면 출발지를 서울역으로 하고 도착지를 우리 집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본인 탑승이 아니고 여기를 타는 사람 주소로 타는 사람 전화번호를 여기로 넣어주면 돼. 타는 사람 전화번호를 넣어주고 여기가 이제 출발지가 서울역, 도착지가 우리 집 해놓고 하면 결제는 내가 하고 전화는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잘 쓰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연락자 타는 사람이 연락처 선택 전화. 눌러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또 응용하면 택시를 불러서 딸애가 늦게 끝나 학원에서 몇 시에 끝나. 그러면 여기서 딸 전화번호 넣고 출발지 대치동 도착지 내 집 그리고 딱 누르면 그걸로 딸애한테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럼 몇 분에 도착. 딸한테 연락이 오고 도착 예정 시간도 딱 알 수 있는. 밤에 되게 편해요 이거 해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까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잘 쓰시는 거예요. 네? 내가 타는 게 아니고 내가 불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그냥 출발지랑 도착지 바꿔주고 내 전화번호가 아니고 탈 사람 전화번호 넣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연락받을 전화번호 그 화면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시요. 여기 본인 탑승이 돼 있다. 일반 호출을 눌러가지고 본인 탑승. 거기 누르면 내가 바꿀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미리 바꾸면 안 되죠. 여기 출발지부터 바뀌어줘야 돼 그거는. 그죠? 출발지부터 바뀌어야 돼. 됐죠? 이 정도 쓰시면 아주 잘 쓰시는 거예요. 그 결제 수단 하나 정도 미리 등록을 해놓고. 이걸 못 쓰셔가지고 그 딸이나 아들 괴롭히는 거예요. 나 택시 좀 불러줘라. 뭐 어떻게 해라. 맞아. 치사해. 그러니까. 애들 되게 귀찮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줘도 예, 그다음에 이거 한 번만 해보면 그다음부터 돼요. 한 번 안 해봐서 그런 거야. 한 번 안 해봐서. 뭐꼭 해봐야지. 됐죠?